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파트 6 연습 문제를 풀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를 미리 다 풀어오셨죠? 문제를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시간, 타이머를 재고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안에 풀어오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전에서 파트 6에서 시간이 너무 늘어져서 파트 7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실전 연습을 할 때 그래서 파트 6를 여러분들께서 8분 정도를 놓고 재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아직 해석이 조금 약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9분에서 10분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 줄여나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 세트당요 총 4개의 문항이 구성되어 있죠. 실전에서는 4세트, 총 16문항을 풀게 되니까요. 일단은 4개씩 끊어서 2분 30초 정도로 2분에서 2분 30초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그렇게 연습을 해보고 차차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글은요, 이메일 유형입니다. 자, 이메일 유형이고 일반적으로 파트 7을 적용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또 이메일도 보시면 어느 정도 단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어느 요일에 보이는지, 자, 8월 17일이며 주제까지도 꼼꼼히 살피는 게 좋은데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파트 6를 풀고 있습니다. 파트 6는요, 이렇게 빠르게 그냥 스키밍만 해주시고 사실 17번부터 그냥 빠르게 풀어나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번호 하나하나당 어떻게 문제를 풀어나가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7번이에요. 17번 자리는 전치사 바로 뒤에 자리죠. 여러분,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볼게요. 전치사 뒤에는 항상 어떤 품사가 와야 할까요? 네, 명사가 와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가 와야 하는데 중요한 건 지금 A, B, C, D 다 동명사 표현이에요. 그리고 어휘가 다 다르네요. 그러면 어휘를 찾아라 라는 유형의 문제예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 동명사의 목적어 자리에 바로 이렇게 interest, 흥미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목적어랑 매칭해서 이 동사랑 가장 자연스러운 걸 골라줘야 되겠죠? 그럼 흥미를 뭐뭐 해줘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네요. 흥미를 줘서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상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흥미를 표현해줘서, 나타내줘서, 흥미가 있다라는 걸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그냥 그저 주다라는 게 아닙니다. 흥미를 나타내다. 흥미를 말하다? 아니죠. 흥미를 표현하다라고 하는 expressing이 정답이 돼요. 자, 그럼 지금 이 구를 같이 따라해 볼게요. Thank you for expressing an interest 라는 키워드 expressing an interest 이걸 같이 외워주시면 되겠죠. remembering, 자, 흥미를 기억하다도 어색하죠. 그래서 가장 자연스러운 건 expressing이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목적어랑 같이 매칭될 수 있는 거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18번 유형을 위해서 중간중간에 놓친 그 문장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나는요, was impressed with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인상 깊었다라는 의미죠. 뭐가 인상 깊었나요? With your application. your application에서 이렇게 소유격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리스닝에서도 독해에서도 소유격은 어마무시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My company라고 한다면 나는 회사의 사장 혹은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될 수 있겠고 your application이라고 하는 표현이라면 당신은 지원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엄청난 단서를 가질 수 있는 게 your이 소유격이 됩니다. 그러면 지원서를 보고 당신의 지원서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I believe. 자, 그리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의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께 힌트를 드리자면 believe라고 하는 건 믿다라는 거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인 그 특징에 대해서
네, 믿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will이나 will 동사 원형의 형태나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would라고 해서 항상 가정법에서만 쓰이는 건 아니에요. 뭐 미래의 그 예측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will 동사 원형과 would 동사 원형. 요렇게가 believe라는 문장에서 나는 요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I believe, 난 믿어요. That you blank an excellent employee. 당신이 훌륭한 직원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잘 매칭될 수 있는 걸 골라야 합니다. Make, have been made. 게다가 수동이에요. 만들어졌다라는 수동. 네, 수동태는 지금 상황에서 어울리지 않겠죠. are making, 당신이 뭐뭐 한다라고 하는 그 진행 시제도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시제도 아닙니다. 가장 적절한 건 would make가 정답이 되는데요. 좀 어색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아예 문장을 I believe you will 동사원형, I believe you would 동사원형 외워버리도록 할게요. 외워버리면 나중에 이런 문제 고민할 필요 없이 정답을 체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19번입니다. 19번을 봤더니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면서 논리적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문장 삽입 유형이네요. 저는 문장 삽입 유형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재밌다,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키워드를 보자 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9번 앞 내용은 뭐예요? 자, 제가 요거를 1번이라고 작성을 하고 2번은 바로 뒷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내용은 뭐냐면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그죠? 뒤로 가볼게요. So, we already. so가 나왔다면 원인과 결과예요. 그래서 19번 문장 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인 내용이 뒤에 나왔어요. We already, 이미 고용했대요. Another employee. 당신이 확실한 인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고용했다? 어색하죠? 분명히 중간에 뭔가 논리적인 연결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상반되게 내용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단서 문장이 들어와야 되겠죠. 인재라고 확신하는데 넌 아냐. 다른 사람을 구했어 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그럼 요것만 요약하면요. 우리 진짜 쉽게 소거를 해나갈 수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일단 당신은 인재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뷰하고 싶어요. 여기까지만 봐서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so로 뒤에 문장과 연결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당신과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뽑았어요. 너무나 어색한 논리 전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뒷내용, 여기 접속사까지 연결해 봤을 때 인터뷰 아니에요. 당신을 뽑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줄게요. B번. 실은 당신이 훨씬 더 자격이 있는 누구보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자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안 뽑았어요. 반대말이 되잖아요. 얘도 아닙니다. C번. Apparently, 명백히도 우리는 job opening이 있습니다. 자, 그럼 공석이 있어요. That is perfect for you. 당신을 위한. 그런데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뽑아버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C번도 아닙니다. 결국에 인과관계를 보기 위해서 또 키워드를 보기 위해서 첫 번째 문장을 빠르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당신은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다음 문장을 우리가 요약을 했을 때 그런데 넌 지금 아니야 라는 걸로 우리가 빠르게 요약했잖아요. 중간 다리는 안타깝게도 당신은 이런 이유로 선택되지 못했어요가 와야 돼요. D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 you sent your application too late. 너무 늦게 보내버렸어요. 이유가 돼서 원인, 이유, 그리고 결과적으로 we already hired. 이미 다른 사람을 고용해버렸네요. 자, 요렇게 오니까 훨씬 더 자연스럽죠. ABC 어렵지 않게 소거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가 정말 많이 쓰여져 있는 그 글들을 보면 처음부터 우리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렇죠? 파트 5는 짤막짤막해서 너무나 쉽고 재밌었는데
그런데 파트 6, 7으로 넘어가니까 현기증이 날 것만 같죠, 그쵸? 그런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명쾌하고 여러분들이 또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20번입니다. 20번은 문법적인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유형 중 하나예요. 20번으로 와볼게요. 자, 그 앞문장부터 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의 resume를, 이력서를. 자, 여러분 이 resume이라는 키워드랑 여기에 요렇게 표시가 없는 이 resume이라고 하는 건 동사로 다시 하다, 재개하다라는 의미죠. 자, 그러면 요렇게 붙어있는 형태는 이력서, 발음도 resume라고 읽어줍니다. 이력서 파일을 킵해둘게요. 가지고 있을게요. We're going to open. 또 다른 시설을 우리가 열려고 해요. In about 3 months. 약 3개월 정도 있으면 우리가 그 이후에 다른 새로운 시설을 오픈할 테니까 이거 킵해뒀다가 당신 고용할게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 will need. 우리는 필요해요. 자, 목적어가 필요한데요. 중요한 건 이 목적어 자리에 new employees라고 하는 직원이 나왔어요. 일단 직원들은 셀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s가 붙어 있죠. 자, 그럼 셀 수 없는 명사 소거해 봅시다. much, little 이렇게 왔어요. much라고 하는 건 수량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고요. little도 수량적인 부분에서 어떤 수량이냐면 셀 수 없는 명사랑 짝꿍인 것들이 much랑 little이죠. 그래서 많은 새로운 직원들을 고용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인 many가 가장 적절합니다. something employees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something 자체도 하나의 단독으로 쓸 수 있는 대명사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A번이 됩니다. 자, 이제 새로운 메모 유형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제는 lights에 관련된 키워드예요. 자, 21번에서부터 어떤 키워드, 어떤 유형이 등장하는지 한번 볼까요? 문장 삽입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뒤에 있는 키워드를 요약해 볼게요. In the past month, 지난 수개월 동안에 too many employees, 너무 많은 직원들이 have not been turning out, 뭐 하지 않은 거예요? 불을 끄지 않았대요. In rooms before leaving them, 방을 떠나기 전에, 사무실 떠나기 전에 불을 끄지 않았대요. 그러면 이거 요약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뭐라고 할까요? 아주 짧게, 여러분들 한 2단어, 3단어로 짧게 적어보세요. 불 안 끔. 저는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문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토익은요. 비즈니스 관련된 키워드, 일상 관련된 키워드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요. 현실적으로 출제 가능한 그 소재들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에서 문제 상황, 그리고 변화를 공지하는 상황, 뭐 새로운 직원을 뽑는 상황, 거의 다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소재가 좀 생소해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은 나중에 해석도 다 해보고 해설지도 쭉 보면서 이런 흐름이구나 라는 것도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았던 게 문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읽어보면 this, 지시대명사가 나옵니다. 이 지시대명사는 앞의 상황을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조금 볼게요. This is not only happening during the day. 자, 그러면 during the day 동안에 일어나는 일뿐이 아니에요. But also at night. 밤에도. 그러니까 뭐뿐만 아니라 뭐도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불 안 끄는 문제가 낮뿐만 아니라 밤에도 발생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지금 공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의 상황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거, 빛, light라는 게 우리 서브젝트였잖아요. 연결될 수 있는 걸 바로 선택해 볼게요. 자, A번입니다. CEO가 다음 주에 방문한대요. 방문하는 것과 갑자기 문제의 상황이랑 연결이 하나도 되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B번입니다. 우리는 발견했어요. An accounting issue. 자, 회계 관련 문제 아니에요. 우리는 light 관련된 문제예요. C번. There is a problem. 문제가 있습니다. We need to deal with. 우리가 다뤄야 할, 해결해야 할.
오케이, 여기 포괄적인 그러한 문장 자체의 정답이 될 수 있죠. 토익에서 선택지는 포괄적인 키워드 문장을 매우 좋아합니다. 자, 그럼 10번 정답인데요. D번은 어떤 포인트가 소거가 되는지 볼게요. Some employees, 일부 직원들이 leaving, 떠납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너무 일찍 떠난다? 일찍 퇴근한다 보다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뭐 일찍 떠난다라는 키워드도 없을 뿐더러 여기서는 light, 요게 중심 소재이며 이게 문제다라는 걸 우리가 두 문장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죠. 따라서 정답은 확실하게 C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이제 저랑 같이 문장 삽입 문제를 푸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키워드 따라가기, 논리성 흐름 따라가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2번을 위해서 쭉 해석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봤으니까 several 여기로 가보도록 하죠. several 다음에 빈칸이 있고 바로 컴마가 있는 형태예요. 저는 여기다 찍어볼게요. several blank 나는요 in the morning 아침에 도착했어요 사무실에. to see 보기 위해서 that someone left their lights on the previous day. 그러면 여기서 아침에 도착했는데 보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줄게요. 뭘 발견했냐면요. 이 전날에 불을 켜고 간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several 다음에 등장할 수 있는 명사 어휘를 찾아줘야 합니다. 자, 명사 어휘, event, several events, 몇몇 행사, 몇몇 번, 몇 번이라는 게 several times죠. 그 다음에 situations, appearances, 가장 적절한 건 내가 몇 번, 수번 동안 이거를 발견했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tim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several times, 몇 번 동안, 몇 차례 동안이라고 해석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23번입니다. 23번은 뒤에 있는 waste라는 걸 수식해주는 형용사 어휘예요. waste of electricity and money. 돈과 전기의 낭비. 그런데 낭비라고 하는 거는 약간 엄청 양적인 부분으로 수식을 해줘야 돼요. 엄청 많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보면 바로 뭐밖에 없어요? tremendous. 엄청난 전기와 돈의 낭비입니다. 라고 연결되는 게 가장 적절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tremendous가 되겠고요. 결국 형용사 어휘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의 품사적인 특징을 생각해 주셔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주잖아요. 그래서 먼저 명사를 확인합니다. waste of electricity and money 라는 걸 먼저 연결했을 때 사실 이것만 봐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지 않아도 정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는 유형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이제 24번 유형입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if you are leaving 요 문장 앞부분을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요. if절과 if절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 if절은 우리 문장에서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listening에서도 그 다음에 RC에서도요. if절은 조건절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한다면 이거 할 거야. 이거 한다면 뭐뭐 해라. 이런 식으로 강조해주는 유형일 수밖에 없어요. 자, 첫 번째 if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are the last person, 마지막 사람이라면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나가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밤에 please be blank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령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make sure to, be sure to 동사 원형의 형태는 진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죠. 네, 편집일에서 항상 나오고요. 파트 3, 4에서 맨날 맨 세 번째 유형에서 꼭 이거 해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상황에서 be sure to 이런 형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품사의 형태를 골라라 라고 하는 유형인데 일단 첫 번째로 비동사기 때문에 바로 뒤에 형용사나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뭐뭐 하는 걸 확실하게 해라 라는 의미의 뉘앙스를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be sure to 라고 하는 sure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turn the lights off. 불 끄는 거 까먹지 마세요. 꼭 해주세요 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일단은 conference room을 떠날 때 혹은 store room or other similar room 다른 방들을 떠날 때도 일단 please turn the lights off. 불을 꺼주세요.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저희 총 2세트의 파트 6 유형을 다 다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혼자 풀 때는 막막하던 유형이 또 저랑 같이 푸니까 어떠한 길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거예요.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희 같이 살펴봤던 문장 중에서 해석이 잘 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문장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 노트에다가 옮겨서 문장 구조를 분석을 해보세요. 문장 구조 분석을 해보시고 또 해석도 적어보시면서 내가 어느 부분에서 오역을 하고 있는지 또 해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파트 6 설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